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아침 9시 1분입니다. 자, 어제 미국 하락 마감했죠. 하락 마감해서 오늘 한국 현재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 나왔다고 이게 막 좋아할 것도 아니고 음봉 나왔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승 세력과 하락 세력이 둘이 싸웠어요. 시장이 두 개의 힘이 늘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상승 세력이 엄청나게 세고 하락이 약했다면 이제서야 비등비등해지거나 아니면 오늘로써 하락이 조금 더 세지거나 뭐 이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이 밸런스가 상당히 깨졌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올랐다면 지금은 뭐다? 밸런스가 팽팽하기 때문에 계속 그 한 달 가까이 지금 옆으로 박스권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거죠. 요 안에서 계속 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부로 어쨌든 이 하락의 힘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추세가 발생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직 추세가 나올 조건까지는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특히 코스닥 지수 이런 친구가 빨리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 기준은 1043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날 5월 8일날 오버슈팅이라고 코스닥을 얘기를 했는데 웃기는 게 이걸 저는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코스피도 오버슈팅일 거다라고 약간 좀 요렇게 짐작을 했는데 어째 코스피는 슬슬 내려가고 코스닥은 어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떤 코스닥이 제가 생각한 정상적인 그런 오버슈팅의 모습은 아닌 게 된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오버슈팅이라면 이렇게 코스피처럼 빨리 2, 3거래일 내에 어떤 반응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러면 일단은 5월 8일날 제가 오버슈팅이라고 했던 건 일단 틀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은 뭐 지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지켜는 보겠습니다. 일단 이 코스닥 150 지수 기준으로 1043이 뭐 어떻게 돼야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고요. 자, 어제 수요일이었죠. 어제 수요일 만기 하루 전날. 어제 결과적으로 미국이 어제 또 빠졌는데 한국은 이렇게 쳐 올랐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만기일 포지션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보시면은 계속 올랐잖아요. 어쨌든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다는 얘기는 일단 풋옵션 매도 포지션이 계속 그 주로 갖고 가던 그 포지션이라는 거고 이 풋 매도 물량 때문에 결국 풋 죽이려고 이렇게 양봉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기일날의 어떤 이익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이번 만기일과 관련된 그런 파생상품 이익과 관련된 거는 어제 양봉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이 좀 커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상 어제가 만기일이었다라고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있는 양봉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들의 메이저 세력들의 어떤 풋 매도 물량은 풋 매도 뭐 콜 매수 올라왔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수가 올라왔던 이 추세 있잖아요. 이거에 관련된 물량은 어제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만기일인데 글쎄요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참 뭐하네요. 그죠? 일단은 뭐 어제 봉 내에서 뭐 고점 저점 테스트하고 말겠죠. 일단 지금 비추세장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심증은 들죠. 이제 심증은 이제 생겼습니다. 야, 이거 지수가 빠질 것 같긴 한데 라는 심증은 이제 생겼는데 이제 칼을 뽑을 타이밍이 언젠가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 칼을 뽑아낼 타이밍까지는 되지 않았다. 추세가 나오고 나서 칼을 뽑아도 늦지 않을 겁니다. 괜히 이게 추세가 나오기 전에 칼 뽑아봐야 여러분들 어제 같은 양봉에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괜히 마음만 심란해지는 거예요. 괜히 마음만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떤 추세가 발생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저는 일단 어쨌든 계속 3월 24일부터 코스피 지수의 저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는 아래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안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방향성은 위쪽 아래쪽 다 열어놓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선수 입장은 다 끝났어요. 코스피 선물에 36만 개 정도 지금 미결이 오늘 몇 개지? 35만 3천 개. 오늘 그러니까 코스피에 들어올 선물
선물 세력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다. 이제 방향성만 정해지면 글로 가는 건데, 방향성에 대한 심증은 살살 들지만 아직 칼을 뽑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뭐 굳이 어떤 뭐 차트의 뭐 가격을 보자면 일단은 고점은 낮아졌죠. 고점 낮아지고, 사실 어제 엄밀히 따지면 저점도 낮아졌어요. 저점도 낮아졌어. 어제 양봉 나온 거 저점이 49.4입니다 49.4인데 여기가 49.2거든요 아니 참, 말을 잘못했네. 49.1이에요 어제 저점이 49.1인데 여기 저점이 49.2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긴 한 건데, 근데 솔직히 이게 두 틱 낮아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오차 범위에 있다고 보고, 좀 본격적으로 막 0.5포인트 이상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뭐 알 수가 없다. 예. 이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상승이라는 얘기는 일단 뭐 고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계속 저점이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를 분석할 때는 저점이 높아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점은 높아지다가 이 높아지는 추세 각도가 요렇게 높아지다가 지금 옆으로 누웠죠. 거의 수평선으로 이제 누웠어요. 그러니까 매수 세력들은 이제 상당히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 정도까지만 해석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뭐 안 좋네요, 그죠? 예. 아무튼 한국장 내용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미국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넘어가기 전에 어제 무엇이 미국장을 움직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한국 시장에는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한국장에는 사실 별로 할 게 없고, 미국장 밤새 나온 뉴스나 잘 보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제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뉴스는 이거죠. 파월 추가 재정 지원 더 긴 기간이 필요할 거다. 파월 경제 상당한 하방 위험,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 파월 의장이 경제에 대해 안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나 아직 주식 안 사고 현금 이렇게 들고 있어 이런 얘기 했을 때는 뭐 신나게 주식 사더만, 어쨌든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해야 역시 파워가 있나 봐요.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하니까 시장이 조금 움직였고,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어제 나온 뉴스가 뭐냐면 이제 뭐 이런 겁니다. 미중 무역 협상 재점화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죠. 뭐 100개의 무역 합의도 중국발 전염병 탓, 뭐 무고한 죽음을 못 메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드디어 이제 미국의 공적연금이 중국 투자 중단 결정을 내렸죠. 어제도 어제 중국 주식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일단 중국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약세가 됐어요. 일단 뭔가 안 좋긴 안 좋다는 거죠. 일단 슬슬 외국인 자금이 뜬다라는, 우리 외국인 자금 중국에서 슬슬 인출해 보자라는 흐름을 일단 트럼프가 어제 사인을 준 거예요. 전 세계의 중국장에 투자한 애들아, 우리 중국에서 한번 한탕 빼먹어 보자. 우리 먼저 돈 뺄게 라고 선언한 게 제가 봤을 때 어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미국이 일단은 중국 투자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TSP에서. 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셔야 될 이슈는 오늘하고 뭐 내일입니다. 이슈는 요게 있어요. 15일이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보자면은 화웨이 판매 금지 행정명령 1년 연장, 그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연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IT 쪽을 키우고 있는데 이거 결국 중국의 좋은 소식 아니겠죠?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라는 거고, 또 주목하실 거는 내일입니다. 여기 하나 리서치 센터에서 써놓은 얘기가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 이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이 화웨이가 임시거래 면허가 만료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웨이가 미국 내 통신장비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임시거래 면허가 있어서 그랬던 건데, 근데 이 면허가 연장이 될지 안 될지가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까지가 이 면허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게 된다면은 화웨이는 미국에서 장사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오늘 밤이 아니구나. 내일까지 이거를 좀 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은 일단 굉장히 더럽죠. 분위기상은 이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중무역 분쟁은 뭐 신나게 지금 자꾸 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정치적인 것도 대만이 WHO를 가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냉전이 더욱더 강하게 지속이 되고 있죠. 뭐 또 중국에선 반발도 하고 있는데, 중국 반발은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미국이 야 내가 너 때리겠다 그런데 이 알고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참 정말 깝깝한 입장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그런 상황, 중국이 반응을 하지만은 답이 없다라는 거. 유럽 쪽도 사실 좀 답이 없긴 합니다. 이 독일 헌재 소장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EU에 긍정적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에도 뭐 어제 이것 때문은 알겠지만 어쨌든 어제 유로존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곳 중국,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국채시장, 회사채 시장 이런 데가 지금 위험하죠. 자, 그래서 어제 미국이 하락했습니다. 288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떤 테스트를 하고 나서 빠지는 게 맞다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어제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 상황에서 2880을 도달하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76.75 찍고 빠졌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시장이 약해서 2880도 터치하지 못하고 빠졌다라는 거, 정말 시장이 약해서. 아니면은 두 번째, 오늘 2880 터치하려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제 빠지긴 했어요. 어제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미국도 보시면은 지금까지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정말 요즘 상황이 더러운 겁니다. 어떤 대박을 노리고 들어가면은 항상 반대쪽으로 실망을 줘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미국도 사실 이틀 연속 빠지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하락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뭐한 거거든요. 미국도 똑같아요. 상승과 하락이 싸웠는데 이제 하락 세력이 조금 더 힘이 세지거나 만만해지거나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추세는 없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미국도 어떤 지지력을 보일 만한 자리가 또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그 선이 어딘지는 저도 아직 안 꺼놨는데 이 밑에 어딘가가 있어가지고 아마 얘도 쉽게 그렇게 막 빠지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미국장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와 하면서 달려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TVIX하고 이런 거 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TVIX 같은 경우, 자 보시면은 제가 그 누누이 말씀드리는 자리가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요렇게 지지력을 만들어내면은 어쨌든 요 날 사면은 절대 손해는 안 봅니다. 어떻게든 보시면은 어제 219까지 올라가고 TVIX 여기서 샀던 세력들 반드시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어제는 더군다나 거래량도 더 많이 섰고요. 본격적인 어떤 추세의 전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게 이제 일단 비추세장이에요. 일단 비추세장이고 서서히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서히라는 게 제일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빡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빠지다가 바로 팍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사실 이런 거는 조금 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게 오래 상승하려고 한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팍 오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매수 세력의 소진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차분차분 모아가다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터트리는 게 보통 오래가고 멀리 가는 어떤 시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은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며칠 전에 올린 영상, 슬슬 칼을 뽑을 때가 되긴 된 거예요. 이제 칼자루에 손은 얹어 놔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5월달 같은 경우,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생각하는 그런 막 팍팍팍 빠지는 거, 그런 거는 솔직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밑에 어떤 지지선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올라온 게 이번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생각해보면 3월달에 팍 빠지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이게 3월달에 팍 빠지고 나서 이렇게 V자로 올라온 게 아니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3월달에 팍 빠져놓고 어떻게 올라왔냐면 3월달에 팍 빠져놓고 올라오다 쉬다 올라오다 쉬다 올라오다 쉬다 올라오다 쉬다 계단형으로 올라왔어요. 계단형이란 얘기는 곳곳에 지지력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제 힘들게 할 겁니다. 힘들게 할 거야. 만약에 인버스 하락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뭐예요? 빠질만 하면 지지선이 있어서 올라오고, 지지하나 싶으면 빠지고, 빠지나 싶으면 오르고, 오르나 싶으면은 또 빠지고, 빠지나 싶으면은 지지선이 있어갖고 또 튀어 올라오고, 굉장히 더럽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마 옛날처럼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시원하게 빠지는 거는, 이런 건 보통 지지선이 없어야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지선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소한 5월달 정도는 굉장히 빠지더라도 이렇게 더럽게 빠져갖고 여러분들 못 견디게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미리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본격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대박, 그죠? 이러한 시원한 시세 같은 거는 이거 언제 나올까요? 이거는 뭐가 없어야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요런 단계, 여기 부분까지 내려가야 여기서부터는 시원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원할 수 있는 거죠. 위에서는 시원하지 않을 겁니다. 위에서는 굉장히 더럽게 움직일 겁니다. 그런 점들 생각을 하셨으면 뭐 얼추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네요. 한국장 보니까 오늘 많이 빠질 생각 없는 모양이에요. 51.5 정도 자리 부근도 안 가서 아래 꼬리 달고 일단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일단 뭐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추세가 나올 준비는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